터울의 좁은 골목길 안 오래된 작은 주택 한 채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낡아 보였지만 그 집은 평생 고생에 살아온 할머니의 전부였습니다. 김복순 할머니 75살.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째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가 남긴 연금과 할머니가 평생 아껴 모은 재산은 아들과 며느리 15살 손녀의 생활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족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뻤어요. 아들이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라고 했을 때 정말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취업 준비 중이라며 집에만 있었고 며느리 역시 아이 돌봐야 한다는 핑계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직업은 갖지 않고 할머니가 주는 용돈과 생활비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눈에는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땀 흘려 모은 돈이 자식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손녀 역시 바른 예절을 배우지 못한 채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엄마, 용돈 좀 더 주세요. 애 학원비가 부족해요. 할머니, 새 옷 사주세요. 친구들이 놀려요. 매일 반복되는 요구들. 할머니는 묵묵히 들어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렇게 키우는 게 과연 옳은 걸까?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던 중 환경미화원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쓰레기를 줍고 계셨어요. 그런데 손녀는 먹다 남은 과자 봉지를 그 앞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미화원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과자 봉지를 주워 담았어요. 할머니가 급히 달려가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애가 버릇이 없어서. 하지만 손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오히려 짜증을 냈어요. 할머니, 빨리 가요. 늦겠다니까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손녀의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어른을 존중하는 예절, 그 어떤 것도 태우지 못한 채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손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얘야, 아까 그 할아버지께 미안하다고 인사드려야 하지 않겠니? 왜요? 할아버지가 원래 쓰레기 줍는 게 일이잖아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저녁 손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집은 왜 이렇게 낡고 좁아요? 친구들이 오면 창피하다니까요. 우리 집이 그렇게 부끄럽니? 네, 친구 집들은 다 아파트인데 우리만 이런 낡은 집에 살잖아요.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손녀의 무례한 태도는 결국 아들과 며느리의 삶을 그대로 닮아 있었던 겁니다. 노력 없이 받는 것만 당연하게 여기고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모습 말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내가 평생 지켜온 게 결국 아이들에게 독이 된 건 아닐까. 이렇게 계속 도와주는 게 정말 사랑일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할머니는 확신을 얻었어요. 이제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줘야겠어. 며칠 뒤 할머니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이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어머님, 이 집은 10억 원도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정말 파실 건가요? 네, 꼭 필요한 일이에요. 서류를 정리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족 회의를 좀 하자. 할머니는 차분히 말을 시작했어요. 이 집을 팔기로 했다.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손녀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와, 할머니. 진짜요? 그럼 저희 새 집 사주시는 거예요? 며느리도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어디로 이사 가나요? 아파트요? 아들도 덩달아 신났어요. 엄마, 분당이나 강남 쪽은 어떠세요? 아이 교육 환경도 좋고. 손녀가 방방 뛰었습니다. 할머니 최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가족들은 벌써 새 아파트를 상상하며 어떤 동네가 좋을지 몇 평이면 될지 떠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잠깐! 할머니의 한마디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너희들, 내 말을 잘못 알아들었구나.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집을 팔아서 새 집을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제 따로 살 거다.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녀가 먼저 소리쳤어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며느리도 당황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아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방금 내 반응을 봤니? 집을 판다고 하니까 새 집을 사준다고. 좋아했지? 그러니까요. 할머니가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내가 부끄럽다던 이 집. 이제 정말로 우리 것이 아니게 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너희 엄마 아빠도 이제는 할아버지가 남긴 연금이나 내 재산에만 기대 살아선 안 되지 않겠니? 사람은 스스로 땀을 흘려야 진짜 가치를 아는 법이란다. 그제서야 가족들은 할머니가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인가요? 그때 할머니는 며칠 전 일을 꺼냈어요. 얘야, 기억나니? 며칠 전에 할아버지 앞에서 과자 봉지 던진 일 말이야. 손녀가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 청소하는 할아버지요? 그분도 누군가의 할아버지시고 우리처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야.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집이 낡아서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예절을 모르는 게 그게 정말 부끄러운 거야. 손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왔는지 할머니의 단호한 눈빛 속에서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엄마 저희가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일자리도 찾아보고 제대로 살아보겠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게 진짜 사랑이란다. 며칠 뒤 이사 트럭이 왔어요. 할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가족들은 월세방으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손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얘야, 할머니가 준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니? 집이요? 아니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 거란다. 그리고 할머니는 손녀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걸 꼭 마음에 새기거라. 6개월 뒤 아들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며느리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녀는 학교에서 가장 예의 바른 아이로 소문이 났답니다. 할머니에게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저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돈과 집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바른 예절은 평생 지켜야 할 가장 큰 재산입니다. 때로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주신 마지막 가르침이었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